시. 우리가 시 분석하러 항상 심사하는 얘기를 많이 쓰죠. 제일 많이 써요. 심사하기 그냥 영어로 말하자면 멘탈 이미지야. 이거를 교육학적으로 사고 연구학적으로 얘기하면 시각적 사고의 시각화라는 얘기인데 제가 CPS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 시각화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도 어떤 사고력이나 어떤 참사 프로그램에서 얘기하지 않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게 그거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그 6가지 지금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밑에 요 단어는 따로 설명 안 해도 머릿속에 들려주죠. 다음 단계 여기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사고가 확장되면 얘를 어떻게 하죠? 만져봐야 되고 따라봐야 되고 어쨌든 직접 체험해야지 이렇게 그 단계 포맷이 다음에 눈으로 봐야 돼요. 읽게 해주는 눈. 그래서 인지를 합니다. 다음 단계 멀리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서 계속 추상화를 시작해요. 추상화를 시작합니다. 추상화하면서 뭐가 생기냐? 머릿속에 이미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이미징이라는 건 요 뒷면을 봤을 때, 요 모양이 앞에서 뒷면이 대충 어떻게 생겼을 거다라고 그려낼 수 있는 게 이미징이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교대에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고 여기에서 머릿속에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게 따라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시각화입니다. 내 마음은 허수에 어쩌고 하는데 허수 정리를 그려주면 그 시각화가 됩니다. 내 마음은 허수요 그러는데 허수는 안 그려주고 허수라는 단어만 계속 보인다. 시각화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법들, 기술이라고 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투입하면서 이게 확장이 되면 시각화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운다, 지식을 습득해서 외운다,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텍스트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 지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창조한다. 이때는 시각화가 안 나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나오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원장님 선생님들이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글자로 생각하는 사람 이미지로 창조합니다. 사람은 창조의 단계를 하면 시각화를 자, 저희 교재는 6가지 일어났던 영역에 관한 문제, 그 내용을 모르게 교재 안에 배치를 했다. 이 단계 과정이라는 것은 난이도의 과정이 아니고,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고, 인지 단계에 따라 하는 거예요. 즉, 5단계는 생각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5가지 말을 했었죠. 거기에 영역, 사고 영역으로 봤을 때 지능을 이제부터는 사고 영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논리, 수리, 언어 이렇게 해서 영역으로는 이 영역 안에서 기법을 아까 얘기했던 15개 쭉 보여줬죠. 그걸 다양하게 보여준 책이 이 책이에요. 아,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느끼게 하는 게 이 책입니다. 그거를 다음에 시각화를 시키는 필요는 이 책입니다. 이 시각화가 돼야지 점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문제를 정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항상 선생님들 할 때 학생들한테 할 때 한 첫 번째 문제 똑바로 읽어라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적어도 반은 맞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문제 똑바로 읽으면 반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주는 미션에서 어긋나는 황당한 지문이 꼭 들어가고 있어요. 4시간. 나머지 딱 골라내면 자, 그거는 뭐냐면 혼동사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볼 때 어떤 조건들이 추가가 돼야지 이것이 새로운 문제 상황으로 변화되느냐,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트레이닝 시키려고 사실은 이 책을 텍스트로 하면 얘들한테 그 훈련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 책에는 그 그림과 퍼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순수하게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정의, 상황 정의 거기까지가 끝나면 자, 사고 훈련했죠. 다양한 상황 이미지로 확장하는 훈련을 했고 문제로 정의하는 것들이 이 단계가 이제 여러분들이 접했던 수학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의 문제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아까 공간이나 다른 내용의 문제도 들어가죠. 거기서부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사고력이라고 할 만한 문제가 돼요. 거기서부터 저쪽에서 위에 보면서 풍목거나 이런 데서 구술로서 얘기할 만한 까리입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 조창모 원장님께서 저를 보시고서 1세대 문제 같은데 책이 1세대 같은데 그 책은 잘 보십시오. 보면 분명하게 딱 문제 주고 문제 정의, 문제 이해 정의라는 단어가 딱 들어요. 이걸 정의해라고 이거 써야 돼. 이 정의라면 어떤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지 실마리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써라. 자, 그럼 그 실마리에서 네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 과정을 써라.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성실이 나왔다. 그것이 못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책이 구성이 됩니다. 그걸 써야 돼요. 그걸 쓰면은 한 2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간에 그런 질문을 딱 드러내면 그게 뭐냐면 원술입니다. 오늘은 독서 논술에서 이게 책 읽고 하는 게 논술이 아니고 원술은 주어진 문제 상황 하에서 미션을 해결해 나가면 최적의 방안이 뭐냐 이거를 쓰라는 게 논술이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자, 우리 정규 과정은 그렇게 됐어요. 영역으로는 6배에서 다루고 과정은 이렇게 인지 단계를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렵고 이 책은 뭐 3학년부터 해야 되고 이 책은 뭐 4학년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게 아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뭐 학년별로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는 그런 놈의 생각을 해석이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6학년인데 이 과정을 안 거쳤다면 6학년들도 이걸 거치고 가야 돼요. 나한테 필요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이런 원리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각화 사고 확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이 추상으로 넘어가는 그 법이가 돼요. 그거를 키워줘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여기 혹시 CMS나 CMS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 사고력이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 터치를 안 하면 그 사고력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을 하고 있어요. 수학적 사고력을 하고 있어요. 영역으로 보면 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공간 도형이라 하면 수학적 사고력에 연결된 공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고는 수학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어도 사고를 필요하잖아요. 사회가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고. 대부분 학생들 역사가 뭐냐 하면 암기 과목입니다.
제 딸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공부 하나도 사회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매일 시험 급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집 풀려고 너무 많은데. 처방은 불가능해요. 교과서 읽고 가고. 이야기거든요. 교과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이전에 이미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쭉 읽고 나면 머릿속에 전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면 문제 안 틀려요. 찍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시각화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해요. 전체 그림을 안 그리고 부분으로 들어가서 문제 풀기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어떤 영역이든 다 적용을 해요. 저희가 일단 기본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충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 과정이 이게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학생 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길 잘 되려는 건 그 다음에 길 안 되는 게 지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8가지 지능이 있다. 두 번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능은 개발할 수 있다. 타고났는데 내가 멍청하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냐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멍청하게 타고났을 때 컴퓨터를 쓰다가 지금은 그래도 개발할 수 있다. 어느 단계까지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관 영화관에서 강성 코스를 지금 현재 웹 디자이너로 웹 디자이너들이 화합니다. 그 사람들은 연습을 통해서 길러서 그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밥 먹고 사는 데까지 개발. 그걸 넘어서는 탤런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능 아까 복합적으로. 자,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강하고 약한 지능이 있고 기회를 주냐 안 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이렇게 문제 개발되지 않았던 부분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것은 6가지의 균형입니다. 정량적인 그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겠다. 그럼 완벽하게 균형이 되었을까? 그런 것은 이론으로는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거를 가급적 많이 펼치겠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배우는 법은 그렇게 펼쳐져 있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삐뚤빼뚤 하더라도 펼쳐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가 진단 검사를 해보면요.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이들마다 다 틀려요. 희한하게 나오는 애들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별 모양으로 나오는 애들도 있고 가운데는 아주 집중을 해가지고 포커싱을 하는 애들도 좋습니다. 이거 확장이거든요. 다 다르다. 왜? 아까 앞에서 그 얘들은 그래서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확장을 시킨다. 그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정량적인 목표고 정성적인 목표가 아까 얘기했던 가제식함이 있고 요거 둘 다릅니다. 지금 아까 요 얘기는 나왔어요. 근데 자기 주도라는 것과 협력이라는 단어는 지금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왜 CPS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기억해요. 자기주도 학습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주도 학습이 뭡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네. 네.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학습을 한다. 반은 맞고 거기서 더 추가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은 플랜을 얘기하는 플래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플래닝은 그 다음 단계, 액션 단계의 얘기예요. 그 앞 단계, 나를 파악할 수 있어야 자기주도 학습의 첫 번째 목표는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뭐를 모르고 있고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를 알고 있어요. 자기를 알고 있지 않으면 자기 주도 학습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동기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안 생깁니다. 우리가 보면 동기 1.0, 동기 2.0, 동기 3.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동기 1.0의 시대는 뭐냐면 밥 먹고 살기 생존을 위해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왜? 당장 농사 지어서 오늘 쌀이 안 나오면 밥을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 수렵하듯이 생존을 위한 액션의 동기가 1.0이 2.0은 뭐냐? 다음 달에는 당근같이 공부 만점 맞으면 또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당근과 채소입니다. 안 하니 주고 받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느끼는데 2.0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시대에 와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공기 2.0 정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지금 시대에서 스팀이 또 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 공기 3.0이라고 있어요. 뭐? 내가 좋아서 들어가야 돼. 내가 좋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 시대가 지금 공기 3.0의 시대인데 이것이 내가 좋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애들이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없잖아요. 그냥 공부해. 공부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스케줄 잡아놨어요. 내가 왜 이 스케줄 따라가야 되지 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발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자기 주도를 얘기할 때는 분명히 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하려면은 나는 내 상황이 나는 여러 가지 바쁘니까 이렇게 스케줄을 짤까? 이렇게 스케줄을 짤까? 그거는 다음 단계.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모든 아이들을 이런 스케줄, 이런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가세요 하고 딱 주면은 그거는 감옥이에요. 그거 요새 군대도 그런 짓거리 아니에요. 군대도 6시 눈 떠야 된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제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짜놓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죠.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 이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협력이라는 거. 협력이라고 하는 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 문제 해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혼자 모르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다른 놈은 알고 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끌어들여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즉 문제는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공동의 해결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이 협력하고 아이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끌어낼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애들은 자기 갖고 있는 걸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때 대선 공약의 교육 부문의 첫 번째 항목이 뭐거든요. 협력 수업을 강화시키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 스팀이라는 교육 과정을 연장선상에 봤을 때 수업하는 협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해서 만든 일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습관, 사고하는 패턴을 바꿔서 일반적으로는
문제 해결력을 높이겠다. 자, 이때 이것들을 어떻게 키우하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 이거는 CPS가 이런 생각을 들게 있으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개방성, 협력, 싱킹 프로세스, 연구, 새로운 접근법 제일 중요한 게 오픈앤 터프를 정해야 됩니다. 저당 CPS를 우리가 만들 때 그 10몇 년 된 거였고 그때 저 단어를 가지고 왜 걸었으니 그때 당시에는 다들 헛소리 했던 시대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냈다. 대표님 잠시만요. 저기 다음 주에 우리 울산에 박성명 원장님 오시잖아요. 그거 성공 노하우 할 때 오늘 그 뒤쪽에 그 30분 분량이요. 다음 주에 좀 부탁해 주시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시죠. 불만 있으세요? 일단 오늘 하고서 뭐 더 해야 된다고 하고요. 아, 왜냐면 지금 1시까지 조금 요 과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1시 반이 아니고 네, 제가 좀 재량권이 있습니다. 1시에 수업 끝나는 게 아니라요. 30분 쇼를 좀 할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간절히 졸려하는 얼굴이야. 나 너무 포인트 잘 잡죠? 졸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요. 좋은 것도 우리가